오늘은 가명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항상 지문의 마지막을 보라고 그랬죠? 작자 미상의 봉산 탈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봉산 탈춤, 탈춤이라는 것은 탈을 쓰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대사도 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종류는 뭐가 될까요? 가명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뚝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뚝이하고 양반 삼형제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명극은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셨을 때 조선시대 때 영화나 드라마를 봤었을 때 뭐 시장 바닥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가명극을 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왕의 남자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나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공연을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풍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풍자라는 것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뭐 신분이 지위가 높거나 뭔가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약간 뒤돌려가지고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비열한 짓이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서민들, 백성들 입장에서 나를 괴롭힐 만한, 나를 힘들게 하고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양반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주제가 뭐일까요? 양반에 대한 풍자가 되겠습니다. 조롱하고 풍자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말뚝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 삼형제가 바로 풍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이 번거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번거지를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번거지 쓰는 모자를 쓴 사람들은 대체로 신분이 낮은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신분을 알 수 있죠. 채찍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신분이 채찍을 든 신분이 어떤 신분들이 있을까요? 네, 말을 다루는 사람들이 말채찍을 휘두르잖아요. 번거지하고 채찍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겠죠. 마부겠네요.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국거리 장단은 보통 네 박자죠. 맞추어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면서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자, 양반 삼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서요.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점잔을 피우나 약간 어색하게 춤을 춰요. 멋지게 춤 안 춥니다. 왜요? 풍자의 대상이니까. 약간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양반 삼형제 맞이는 새님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새님, 둘째는 서방님, 막내는 도련님이네요. 그쵸? 그런데 볼까요? 새님과 서방님은요, 흰 창옷에 관을 썼고요. 도련님은요, 남색 회자에 복권을 썼대요. 근데 잘 볼까요?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새님은 언청이가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아마 이제 앞으로는 시험 지문에 나오기가 좀 힘든데요. 이게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들 안 합니다.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것이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그러기 때문에 양반들을 이런 식으로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차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제 요 부분, 적어도 봉산탈춤의 요 부분 같은 거, 장애를 희화화시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겠죠. 이제는요. 그리고요,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채 들고 다니고 장죽, 기다란 담뱃대로 물고 다닐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쵸. 양반임을 알 수 있죠. 아까 말뚝이는 번거지 채찍을 통해서 마부라는 신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반의 신분을 알 수 있죠. 도련님은요,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도련님은요, 일절 대사가 없어요.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고 방정맞게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요거 보면 약간 행동을 희화화 웃기게 표현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양반을 풍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뚝이가 가운데쯤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마당놀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뚝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나와서 쉬 한 거죠. 그랬더니 음악과 춤이 딱 멈추죠. 장구 치던 사람, 피리 불던 사람 딱 멈추고 춤추던 사람들도 딱 멈추고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수 유판사를 다 지낸 태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크게 뭐 거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흐름만 아시면 돼요. 자, 양반이라는 것은 계잘량의 양자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서 계자가 들어가서 좋은 말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계잘해 막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예전부터 계자로 들어가는 거는 좋은 말이 없거든요. 어머 너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라는 말하고, 어머 너 얼굴에 개그림이 흐른다, 개기름 흐른다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계잘량의 양자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번에는 개다리 소반에 하필이면 밥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다리 소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소반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개다리 소반이거든요. 그리고 게잘랑은 일종의 이제 개 가죽으로 만든 방석이라고 하네요. 개다리 소반의 반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뚝이가 그 뭐죠? 말 가지고 언어의 유의,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누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을 조롱하고 있죠. 그때 양반들이 뭐예요? 이거 우리 조롱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야, 이놈 뭐야? 하고 뭐예요?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뭐래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수 유판사 다 지내고 태료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사명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래야 했소 하면서 이제는 좋게 얼렁뚱땅 넘어가죠. 변명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랬더니 양반이 뭐라고 합니까? 이생원이라네 그러면서 뭐예요?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추죠. 이렇게 춤추는 거는 뭐냐면 지금 싸울 뻔했잖아요. 갈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소됨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양반이 뭐예요? 거기 말뚝이의 변명으로 안심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죠. 그쵸? 그러면서 도령은 때때로 현들의 명성을 계속 침해 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희화화시키고 있죠.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뚝이가 얘기합니다. 쉬! 그랬더니 또 반주가 딱 그쳐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여기서 구경하시는 양반들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네, 관객들을 얘기하죠. 관객들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막 싸울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극 같은 데나 뭐 이제 여기 같이 탈춤 출 때 같은 데 보면 마당놀이나 이럴 때 관객들이 이렇게 또르르르 앉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객들도 함께 극중의 개입됨을 알 수 있죠.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짤한 곤방대. 네, 담뱃대가 짧대요. 아,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 신분이 서민이구나 라를 알 수 있죠. 잡수지 말고 저 연죽전, 전으로 끝나면 뭐냐면 담배 가게를 말합니다.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죽자로 끝나면 담뱃대예요. 근데 뭔가 양칠간죽 삐까뻔쩍한 담뱃대인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죽 담뱃대네요. 한 발과 옥씩 이거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는 한 대, 그 다음에 집은 한 채처럼 가옷은 발가옷은 뭐예요? 일종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는 것을 사다가 윤목, 깍지, 회자, 죽 역시 담뱃대겠네요. 좋은 거겠죠? 오동, 수보, 연변, 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나무리, 여기는 이제 재령평화라고 있거든요. 평화의 이름 중에요. 재령나무리 거의 낚시 걸듯이 개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것을 거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낚시 걸듯이 쭉 걸어놓고 잘 쓰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담배도 비싸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비싼 좋은 담배, 연죽전, 양칠간죽, 오돈수분, 연변죽 이런 거를 쭉 걸어놓고 어떻게 돼요? 잡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피는 거잖아요. 그때 양반들이 지금 이거 한마디로 조롱한 거죠. 그랬더니 양반들은 뭐야? 하고 또 뭐예요? 질책을 하니까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는 뭐냐면요. 말 막 떠드는 거예요. 그것을 금하라고 하였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죠. 그랬더니 양반들이요. 헌화를 금하였다네. 그러면서 국거리 장단은 또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해요? 갈등이 해소됨을 알 수 있죠. 안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아까랑 위에랑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리고는 말투기가 쉬 하고 또 이제 조용히 시키죠. 춤과 반주가 그칩니다.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시오. 오음육렬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호뚜기 뽑아다. 호뚜기는요. 이게 사투리인데요. 버들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버들필이요.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이나 쳐주시오. 이렇게 이제 뭐 굳이 악기 말고요. 대충 이제 쿵짝쿵짝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것도 일종의 조롱이니까 양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이는 뭐야? 하고 질책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또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 볼게요. 이 봉산탈집은 아까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반들을 풍자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의 성격은 뭐예요? 풍자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웃겼는지 안 웃겼는지 모르겠지만 웃음을 옛날 사람들은 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웃긴다, 해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양반을 어떻게 해요? 비판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비판적 성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재단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질책하고 변명하고 안심하고 이런 재단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2번. 음악과 춤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네, 맞죠. 가면극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뜨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춤과 반주가 그치기도 했잖아요.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서술자라는 말이 나오면요. 소설을 말해요. 서술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소설에서 우리 시점 얘기했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2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주자 작가 시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술자란 말이 나오면 소설을 의미하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를 말하는 거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네, 시에서 얘기하죠. 시적 화자, 서정적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인물의 대화의 행동을 통해서 극이 증명되고 있다. 네, 가면극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죠?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식상 물어보는 거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뜨기는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벌써 나왔네요. 맞죠? 그쵸? 2번 양반들은 악공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비판의 대상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틀렸죠. 3번. 새님은 삼형제의 막내답게 방전맞게 행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이쪽으로 가시니까 새님은 몇째예요? 막내가 아니라 첫째죠.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네요. 4번. 도련님은 짤짤한 공감대를 가지고 양반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짤짤한 공감대는 누가 했는지 보세요. 네, 구경하시는 양반들이 요걸로 피고 있으니까 그걸로 피지 마시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서민을 얘기하니까 도련님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9번 볼게요. 말뚝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말뚝의 말하기 방식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색깔 좀 바꿔볼까요? 양반을 조롱하면 양반이 질책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양반은 안심하면서 춤을 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뚝의 방식은 조롱하고 변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네, 양반이 반응함에 따라서 내용을 바꿔 말하고 있다? 네, 변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이 양반들. 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양반들. 뭐 그러면서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뭐 상대의 말에 공감, 아이고, 양반을 비판하는데요. 위로 말도 안 되죠. 상대 행위의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그러다가 끌려가요. 직접적으로 할 수 없죠.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강조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거에는 되게 잘 나왔던 작품 중에 봉산탈춤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해봤고요. 앞으로 만약 양반은 풍자하는 것이 이제 소설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질문을 받았는데 양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약간 부정적이다. 그러면 풍자했구나, 비판했구나, 이것이 주제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